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요입니다. 오늘은 애니메이트 강의 6번째 시간이고요. 6강 제목은 프레임 바이 프레임 애니메이션입니다. 흔히 저희가 작화 방식이라고 부르는 그 애니메이션 기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 강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내용을 배우게 되는 거고요. 첫 시간으로 작화 방식의 작업은 애니메이트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 보시면 타임라인 조작 방법에 대해서 먼저 배울 거고요. 그리고 타임라인 툴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하고 간단하게 궁핍기기 예제 만들어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타임라인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타임라인은 지금 위쪽에 저희가 그동안 레이어 관련된 것만 사용을 했는데 그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숫자가 써 있는 1초, 2초, 3초 그리고 밑에는 이제 프레임 넘버가 써 있고 요 부분이 타임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게 이제 타임라인 툴이라고 해서 타임라인에서 사용하는 기능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아놓은 것입니다. 이거는 좀 이따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구조를 좀 보시면 저희가 그동안 사용했던 레이어는 이쪽에서 새 레이어 이렇게 만들어서 보시면 수직으로 구조가 되어 있고요. 이 타임라인 프레임 쪽은 이제 수평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프레임이 늘어나게 되면 이 하단에 있는 스크롤바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동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이때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이렇게 이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스테이지에서 하는 것처럼 타임라인에서도 스페이스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마우스 휠 클릭은 안 돼요. 마우스 휠 클릭은 스테이지에서만 되고 타임라인에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타임라인을 사용하려면 일단 프레임, 키프레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프레임을 만들고 지우는 방법 그리고 키프레임을 만들고 지우는 방법 그것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아래쪽에다가 스테이지에다가 한번 그림으로 좀 그려볼게요. 자, 제가 스테이지에다가 글씨로 일단 좀 써볼게요. 자, 일단 당장 아셔야 되는 거는 이 5가지입니다. 일단 이거는 설명을 위해서 일단은 써놨고요. 이걸 보면서 이제 설명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 레이어에다가 글씨를 썼습니다. 그리고 새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 방금 만든 이 새 레이어는 비어있는 레이어고요. 밑에 텍스트라고 제가 이름 바꿔놓은 거는 글씨가 들어있는 레이어입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 여기는 뭐가 들어있죠? 자, 잘 보시면 이 키프레임, 이 동그란 거를 키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잘 안 보이실 것 같으니까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자, 이거를 이제 키프레임이라고 하고요. 이쪽에 지금 잘 안 보이니까 제가 프레임을 좀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프레임 생성은 F5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 파란색 세로 줄이 현재 위치를 나타내는데요. 프레임에서의 프레임 영역이 있는 곳에서만 이 인디케이터가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30프레임까지 늘려놓으니까 30까지만 얘가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이 이상으로는 못 가요. 드래그해서 지금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 이상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옆으로 잠깐 치워놨고요. 다시 이쪽을 보시면 돼요. 이쪽.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곳은 지금 동그라미가 비어 있고 뭔가 있는 곳은 동그라미가 검정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키프레임을 보시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뭔가 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둘 다 키프레임이라고 해요.
이 동그라미가 있는 거를 키프레임이라고 합니다. 비어 있는 건 없다는 뜻이고 꽉 차 있는 거는 뭔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프레임을 30프레임까지 이렇게 만들어 놨죠. 이 동그란 거랑 상관없이 이 영역을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프레임은 이제 작업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작업 시간, 러닝 타임, 재생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30프레임까지 프레임을 늘려놨기 때문에 엔터로 미리 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트는 엔터를 누르시면 이렇게 재생이 됩니다. 30프레임까지만 프레임이 30프레임까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상을 내보내게 되면은 30프레임까지만 나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재생하는 거는 엔터로 하시면 되고 이 타임라인 툴에 이 재생 버튼을 눌러도 재생은 됩니다. 하지만 이제 엔터를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F5로 프레임을 생성할 수가 있고 프레임만큼만 재생이 된다. 그리고 인디케이터는 이 프레임 영역 밖으로 넘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키프레임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은 비어있는 것과 꽉 차 있는 것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키프레임을 추가를 좀 해볼 건데요. 자, 아래쪽은 잠깐 신경 쓰지 마시고 첫 번째 레이어만 볼게요. 첫 번째 레이어에서 아무 데에나 키프레임 생성은 F6이라고 했습니다. F6 누르면은 키프레임이 이렇게 생성이 돼요. 지금 키프레임이 총 하나, 둘, 셋, 넷, 4개 있죠. 그리고 각각 그 다음 키프레임이 나오기 전까지 이 영역을 자기 영역으로 갖게 됩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첫 번째 키프레임,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두 번째 키프레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키프레임이 있고 다음 키프레임이 나오기 전까지가 그 해당 키프레임의 영역이다. 자,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키프레임을 한번 지워 볼게요. Shift F6으로 지우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프레임에다가 제가 그림을 좀 그려볼 건데 여기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제가 지금 이 설명을 다 했거든요. 잠깐 눈을 꺼볼게요. 자, 그럼 아무것도 없는 레이어만 남았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그렸어요. 자, 뭔가 그림을 그리니까 여기 키프레임이 검정색으로 변했죠? 뭔가 생기니까 비어있는 동그라미가 채워졌습니다. 자, 그리고 한 10프레임 넘어가서 F6으로 키프레임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또 넘어가서 F6으로 키프레임 만들어 볼게요. 자, 키프레임을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인디케이터를 왔다 갔다 드래그 해보시면 키프레임이 생성된 거랑은 별개로 이 스테이지 이미지 상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뭔가 있다고 나오고 있죠. 검정색 동그라미는 뭔가 있다는 뜻이죠. 이거는 뭐냐면 F6으로 키프레임을 생성하는 거는 앞에 있는 키프레임을 그대로 복제해서 하나 키프레임을 더 추가한다는 뜻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처음에 그렸던 동그라미가 키프레임을 추가하면서 F6으로 추가했더니 그 동그라미가 똑같이 하나 복제돼서 키프레임이 생성이 됐어요. 여기도 그렇고. 자, 그래서 이 다음 키프레임이 나오기 전까지가 그 해당 키프레임의 영역이라고 했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른 공간인 거예요. 여기도 그렇고. 그림이 똑같은 게 있지만,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 여기서 동그라미를 내가 움직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작업이 되는 겁니다. 자,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얘랑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 다음 것도 이렇게. 자, 그러면 공이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죠. 제가 움직임 없이 이 키프레임을 2개 추가해서 지금 그 후에 움직이는 걸 보여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Shift F6으로 삭제 잠깐 하고요. 첫 번째 공을 그린 다음에 조금 뒤로 가서
F6. 앞에 키프레임 복제, 새 키프레임 생성입니다. 움직이고, 조금 가서 F6, 조금 가서 F6, F6. 자,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자, 애니메이션을 작업한다고 하면은 어떨 때 쓸 수 있을까요? 앞에 그렸던 그림을 조금만 변경해서 뭔가 그림을 추가하거나 수정하거나 해서 다음 그림을 그려야 할 때, 그때 F6으로 키프레임 만들어서 작업을 하면 되겠죠. 지금은 공을 유지하면서 위치값만 이동을 하고 싶었으니까 앞에 공이 바뀔 필요가 없으니까 똑같이 복제해서 그냥 가지고 온 겁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다르게 Shift F6으로 지우고요. 첫 번째에서 이렇게 조금 가서 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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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6. 자, 만약에 이렇게 했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저희가 오늘 배우는 게 이제 프레임 바이 프레임 애니메이션이죠. 저희가 작화 방식이라고 부르는 거는 한 장 한 장 그림을 그려서 애니메이션을 작업하는 방식인 건데, 애니메이트에서 이 키프레임 하나가 한 장의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장 넘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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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넘길 때 앞에 그림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새 종이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거를 지우고 다시 이거 켜볼게요. 지금 프레임이랑 키프레임 F5랑 F6을 설명드렸는데, 이제 빈 키프레임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빈 키프레임. 빈 키프레임은 이름만 봤을 때 조금 유추가 되시죠? 빈 키프레임은 F7로 생성을 할 수 있고요. 지울 때는 빈 키프레임도 키프레임이기 때문에 Shift F6으로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 잠깐 또 눈을 끄고, F7을 이제 언제 쓰냐면, 앞에 그렸던 그림을, 비슷하게 가지고 와서 뭐 수정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종이가 필요할 때, 그럴 때 쓰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조금 더 손으로 그리는 느낌을 많이 내고 싶을 때일 수도 있겠죠. 다시 처음부터 그려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아까처럼 뭐 이동하는 걸로 한다고 하면 이렇게 조금 가서 이번에는 F7. 자, 프레임의 상태가 조금 아까랑 다르죠? F7 누르니까 비어있는 동그라미가 나왔습니다. 앞에 보고 이렇게 F7, F7. 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전 그림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그림을 그려갈 때, 이때는 F6이 아니라 F7을 써서 새 키프레임을 만들어 주면은 더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F6이랑 F7이랑 둘 다 키프레임인데, F7은 아무것도 없는 키프레임, F6은 앞에 키 복제.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지워줄게요. 자, 타임라인을 다룰 때 가장 기본이 되는 프레임과 키프레임에 대해서 지금 간략하게 배워봤습니다. 자, 이제 이 타임라인 툴이 지금 불필요하게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마우스로 눌러서 쓰는 것보다 단축키로 되도록이면 사용하게끔 제가 단축키를 알려드리고, 이쪽에서는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정리라는 게 이제 이 도구 정리했던 것처럼 안으로 집어 넣으려고 해요. 지금 되게 여러 개 나와 있죠? 지금 저희가 필요한 건 양파 껍질, 이게 이제 어니언 스킨이라고 하는 건데, 한글판 번역이 양파 껍질로 됐네요. 그리고 여러 프레임 편집, 그리고 루프, 이 세 가지 정도만 나와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굳이 버튼으로 나와 있을 필요는 잘 못 느끼겠어요. 그래서 상단에 이쪽 타임라인 메뉴 눌러서 보시면요. 타임라인 도구, 사용자 지정, 이렇게 창이 열릴 거고요. 일단 다 꺼버린 다음에 제가 방금 말한 거 있죠? 여기 어니언 스킨,
여러 프레임 편집, 그리고 루프.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단축키로 쓰시는 게 훨씬 편해요. 자, 선택 해제하고요. 지금 이 세 가지를 꺼내놨으니까 이 세 가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추가적으로 하고 이제 공ting이기 실습으로 넘어가서 그 실습하면서 설명을 더 또 추가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 어니언 스킨부터 설명을 좀 드리면 잠깐 끄고 아까 제가 공 움직이는 거 설명드릴 때 F7로 움직이면은 그림이 사라지니까 공이 그 다음에 어디에 있어야 할지 정확히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왔다 갔다 보면서 그릴 수는 있긴 하지만 이전 그림을 좀 같이 보면서 그려야 당연히 편하겠죠. 그때 쓰는 게 어니언 스킨인데요. 활성화 시켜주시면 이 파란색 인디케이터를 따라다니면서 앞으로 2칸, 뒤로 2칸, 현재 영역이 2칸씩 잡혀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드래그해서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F6이든 F7이든 눌러서 F6 눌렀습니다. 저는 위치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전 그림이 지금 보이고 있죠? 이전 프레임은 파란색으로, 이후에 나오는 프레임은 초록색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어요. 좀 더 가서 F6, F6, F6 이런 식으로 어니언 스킨을 쓰면은 조금 더 편하게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어니언 스킨 이제 설정이 또 있는데 여기서는 뭐 특별히 건들 게 있어 보이진 않고요. 불투명도를 지금 한 프레임 전은 60% 그리고 감소가 10%니까 두 프레임 전은 뭐 50% 10씩 감소한다는 얘기거든요. 이전 프레임이 너무 선명하게 보인다 하면은 이 수치를 좀 낮추면 됩니다. 색깔도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외곽선으로 보기 이런 것도 있고 모든 프레임 보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기본 설정으로 쓰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자, 어니언 스킨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다시 누르면 꺼집니다. 활성화하고 해제하고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한 다음에 이제 엔터 눌러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엔터 재생을 누르면 한 번 재생이 되고 마지막 프레임에서 멈춥니다. 이렇게 만약에 내가 여기를 구간 반복으로 계속해서 보고 싶다 하면은 여기 루프라는 게 있어요. 저희 3개 남겨놓은 것 중에 루프. 자, 그러면 영역이 또 나오죠. 보고 싶은 만큼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생하면 거기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이렇게 보다가 이게 마음에 든다. 딱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영상을 내보내야겠다. 혹은 나의 그 애니메이션 타이밍이 여기까지만 딱 있으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뒤쪽에 있는 이 프레임은 필요가 없다 하시면 프레임을 이런 식으로 드래그 선택하신 다음에 Shift F5로 지워내시면 됩니다. 혹은 인디케이터를 이쪽에 두고 Shift F5를 꾹 누르고 있으면 지정한 위치에 왔는데도 안 떼시면 거꾸로 이렇게 잡아 먹어가니까 조심하시고요. 되돌리기 해서 여기까지 한 번 더 이렇게 그리고 재생해 볼게요. 프레임은 보통은 내가 작업할 영역보다 조금 더 길게 잡아 놓는 편인데 왜냐면 뒤에 프레임을 지워내는 게 뭐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뭐 여유 있게 잡아놔서 나쁠 것도 없고 루프로 또 활성화해서 그 영역을 볼 수도 있고 하니까 처음부터 정확히 나는 몇 초 만들 거야 라는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면 그냥 말 그대로 적당히 해놓고 이 키프레임 작업을 하면서 여기까지 하면 그때 잘라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 할 때는 루프로 확인하면 편하고요. 작업할 때는 이제 어니언 스킨 켜서 보면서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 프레임 편집이 남았죠?
여러 프레임 편집은 만약에 지금 제가 검정색 선으로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 동그라미가 검정색 선이 갑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빨간색 선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선택하고 컬러를 빨간색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다음 키프레임에 가면 근데 여기는 얘랑 얘는 다른 공간이니까 다른 종이니까 얘는 여전히 검정색입니다. 그래서 얘도 바꿔줍니다. 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조금 번거롭죠? 지금은 제가 레이어 하나, 키프레임 셋, 넷, 5개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레이어가 열 몇 개 있고 키프레임이 엄청 많아요. 100개 넘어요. 그러면은 한 번에 색깔 바꾸기가 정말 어렵겠죠?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여러 프레임 편집을 켜서 영역을 잡아주고요. 영역을 잡으면 해당 영역 안에 있는 그림이 전부 다 보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레이어가 하나만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여기 텍스트 제가 눈 꺼놓은 거 눈을 키면요. 얘도 해당 영역에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바꾸려고 하는 레이어 말고 해당이 안 되는 레이어는 이렇게 잠궈 주시거나 눈을 꺼 주시거나 해야 됩니다. 보여도 잠궈 놓으면 선택이 안 되니까 일단 잠근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일단 눈까지 꺼 볼게요. 자, 이렇게 영역을 확인한 다음에 전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전체 선택 단축키는 컨트롤 A 하시거나 아니면 드래그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자, 잡으면 여기 선택이 됐죠. 이 다음에 컬러를 원하는 색으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파란색. 자, 이거 이해되시죠? 여러 개 키프레임을 한 번에 편집하고 싶을 때 여러 프레임 편집을 키는 겁니다. 다 편집했다면 그 다음에 꼭 꺼주셔야 돼요. 자, 다 노란색으로 바뀌었죠? 이 여러 프레임 편집이 있는 이유가 이게 없으면 여러 키프레임을 당연히 한 번에 편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이어를 선택하시면 해당 레이어에 있는 프레임 영역이 전부 선택이 되는데요.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화면상에는 지금 인디케이터가 있는 마지막 그림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레이어를 내가 선택했으니까 여기 있는 프레임이 다 선택이 됐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디케이터가 있는 마지막 키 프레임만 지금 선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색깔을 내가 빨간색으로 바꿨다. 다 바뀌었을 것 같지만 마지막 것만 바뀌었죠. 그래서 여러 프레임 편집해서 영역을 잡고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 쓰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단축키 좀 몇 개 미리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마우스 드래그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키보드로도 할 수가 있어요. 키보드로 왔다 갔다 할 때는 키보드 상에 있는 단축키 이렇게 생긴 괄호 누르시면 한 프레임씩 이동합니다. 왼쪽으로 한 칸, 오른쪽으로 한 칸. 누르고 있으면 쭉 가고요. 그리고 이때 Alt 키를 같이 누르시면 키프레임 단위로 움직입니다. 중간은 건너뛰고 애니메이션 그림이 달라지는 걸 좀 보고 싶으시면 Alt 키를 누르고 괄호를 누르시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하셔도 괜찮습니다. 기본적인 거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키프레임하고 프레임 개념하고 이 단축키들 한번 써보시면서 익히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공통얘기 한번 만들어 보면서 프레임 바이 프레임 애니메이션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는 제자리에서 튕기는 공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보통 공통얘기 하면은 이렇게 들어와서 통통통통통통통 이렇게 가는 게 있고 아니면 제자리에서 그냥 통통통통 반복하는 거. 보통 둘 중에 하나를 많이 하는데요. 저희가 오늘 하는 거는 제자리에서 계속
통통통통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텐션을 유지하면서 루프로 만드는 걸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공을 튕기려면 우선 바닥이 필요합니다. 바닥을 좀 먼저 만들어 줄 건데요. 스테이지를 전체적으로 쓸 거니까 바닥을 스테이지 크기로 만들어야 됩니다. 줌 아웃을 한번 하고요. 도형 툴로 사각형 도구, 선은 쓰지 않고 면만 써볼게요. 면으로 적당한 색 고르셔서 선은 없으므로 이렇게 스테이지보다 조금 크게 바닥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바닥은 이제 건드릴 일이 없기 때문에 이름을 바닥으로 바꾸고 레이어를 잠궈 줄게요. 그리고 새 레이어 만들고 여기는 공을 그리겠습니다. 공 튕기기 할 거니까 공이 있어야겠죠? 자, 바닥 색이랑 다르게 바닥에 닿았을 때 잘 보일 만한 색으로 도형 툴에서 타원형 도구로 저는 파란색으로 할게요. Shift 키 눌러서 이렇게 공을 그려주시면 되고요. 공은 객체 만들기 눌러서 객체로 해놓겠습니다. 선택이 됐을 때 좀 더 선택됐다라는 거를 잘 볼 수 있도록 테두리가 잡히죠, 이렇게. 자, 그리고 공이 화면 중앙에 좀 있으면 좋겠거든요. 이럴 때는 공 선택하고 이 정렬 탭에서 스테이지로 정렬 체크하면 스테이지 기준으로 맞춰줍니다. 가로 가운데 정렬 살짝 움직였어요. 자, 가운데로 왔고요. 그리고 이 단축키를 좀 계속 보실 수 있게 제가 여기다가 좀 띄워 놓을게요. 얘네는 빼고 이런 식으로 띄워 놓을게요. 참고하시고요. 자, 두 번째 레이어가 지금 공입니다. 공은 가운데 조금 위쪽에 여기 공간 조금 주시고요. 너무 바짝 두지 마시고 이 정도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프레임을 적당히 늘려주세요. 적당히. 몇 프레임이 필요합니다는 아직 없어요. 프레임 작업을 해보시고 필요한 만큼 남기고 나중에 지우면 됩니다. 적당히 늘려놓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제 1차 준비, 사전 준비. 자, 공이 여기 위에서 시작해서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이거를 이제 반복하게끔 만들어 주려고 해요. 이 공 이미지를 그대로 계속 사용할 거기 때문에 F6으로 키프레임을 만들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메인 키부터 잡을 건데요. 말씀드린 대로 위에서 아래로 다시 위로 올라올 거고요. 프레임을 띄엄띄엄 이렇게 F6으로 2개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키프레임을 이동할 때는 선택하고 드래그 하면은 키프레임 위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임을 추가할 때 여기를 더 넓히고 싶으면 이렇게 세로로 길게 잡아서 F5 혹은 Shift F5 이렇게 조정하실 수도 있는데 이 숫자가 써 있는 곳 있죠? 프레임 넘버가 써 있는 곳. 프레임 레이어에 있는 이 한 줄 프레임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프레임 넘버가 있는 곳. 여기를 한번 살짝 드래그 해보시면 이쪽이 지금 선택이 된 겁니다. 이 상태에서 F5를 누르시면 프레임이 전체적으로 추가가 돼요. Shift F5를 누르시면 전체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넓히고 싶으시면 여기 한번 클릭하고 F5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처음, 중간, 끝 키프레임을 지금 총 3개 만들었고요. 여기 간격은 나중에 작업하면서 충분히 조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반반 정도 느낌으로 키프레임 간격을 두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 이제 가운데 키프레임 위치로 오셔서 키프레임을 선택하시면은 해당 키프레임 안에 있는 모든 이미지가 선택이 됩니다. 지금은 공밖에 없으니까 공이 선택이 되겠죠. 아니면은 왔다 갔다 하다가 키프레임 위치에 가서 이미지를 선택해도 됩니다. 여기 두 번째 키프레임 영역에
지금 공밖에 없기 때문에 공을 선택하면은 이 전체 키프레임이 선택이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공을 선택하고 아래로 내릴 때 Shift 키를 같이 누르시면 직선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닥에 살짝 걸치는 정도로 공을 내려줄게요. 자, 그러면은 위에 있다가 아래 있다가 위에 있다가. 자, 루프를 켜서 한번 봅시다. 여기까지 해서 엔터. 이렇게 만들 예정이고요. 자, 가운데 키프레임을 선택해서 양쪽에다가 바닥에 붙어 있는 공을 복제를 해주려고 하는데, 키프레임을 복제할 때는 키프레임을 선택하고 Alt 드래그 하면은 키가 복제가 됩니다. Alt 드래그. 자, 한 칸 당겨서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Alt 드래그로 바닥에 붙어 있는 공을 3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위에 있다가 아래 있다가 다시 위에 있다가. 자, 이렇게 만든 이유는 공이 내려오다가 바닥에 닿았을 때 속도감을 좀 주기 위해서 공이 납작해지게 할 거예요. 이거를 이제 스쿼시라고 합니다. 스쿼시 앤 스트레치라고 하는데, 공이 떨어질 때는 조금 길어지는 느낌으로, 바닥에 닿았을 때는 조금 납작해지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변형을 좀 줄 거기 때문에 바닥에 닿았을 때 납작하게 만들 수 있도록 키프레임을 좀 미리 추가를 했습니다. 자, 납작해지는 모양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이 3개 중에 가운데 키프레임으로 가서 변형 툴로 윗부분을 내려서 납작하게 할 건데, 아래가 지금 따라서 같이 움직이고 있죠? 위아래 같이 움직이죠? 이때 Alt 키를 누르시면 반대쪽을 고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위에만 움직입니다. 자, 납작하게 하고, 납작해진 만큼 이 질량이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밑에서 누른 만큼 옆으로 늘어나야 돼요. 그래야 자연스럽습니다. 자, 한쪽을 이렇게 당기면은 반대쪽도 같이 늘어날 겁니다. 이번에는 Alt 키 안 누르고 같이 늘렸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있는 공들을 이제 길쭉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바닥에 닿기 전이 이제 가장 공이 길쭉할 때거든요.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Alt 키를 눌러서 이렇게 길쭉하게, 이 정도만 할게요. 엄청 빠르게 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속도감이 많이 날수록 더 많이 길어질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 공이 움직이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기 때문에 많이 길쭉하게 하면 오히려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살짝만 줄이고, 자, 이 정도.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공도 길쭉하게 해줄 건데, 이 모양을 그대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키프레임 복제가 Alt 드래그라고 했죠. Alt 해서 반대쪽에 넣어줄게요. 자, 그러면은 재생해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이 비어있는 곳만 채우면 되겠죠. 지금 느낌적으로 봤을 때 떠있다가 점점 내려오는 거를 표현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내려오면서 공이 살짝 길어지게, 반대쪽은 위로 올라오면서 길었던 공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그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 중간에 이제 키프레임을 또 여러 개 추가할 건데, 이 가운데 납작한 공의 위치가 이 전체 키프레임들에서 중간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가 좀 한눈에 보여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덜 헷갈리게. 그래서 새 레이어 하나 추가하고요. 여기에다가 F6으로 키프레임, 끝에도 키프레임, 여기도 해놓을게요. 키프레임. 이런 식으로 비어있는 키프레임. F6으로 만들었지만 복제할 내용이 앞부분에 없으니까 이제 비어있는 키프레임들이 생긴 겁니다. 이 절반 부분을 좀 눈으로 쉽게 확인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이제 가이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이드라고 바꿔 놓을게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를 만들어 볼 건데, 한 칸 띄고 다음에 그림이 있게. 이거를 보통은 키프레임이 계속 연달아 있는 거를 이제 풀 프레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1콤마라고 할 수도 있고, 한 칸 띄고 그림이 있는 걸 이제 2콤마. 하나, 둘, 여기에 그림이 있는 거. 그리고 하나, 둘, 셋, 여기에 그림이 있으면 이제 3콤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칸 간격으로 2콤마로 쭉 작업을 해줄 건데요. F6 눌러서 조금씩 움직이면서 여기까지 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키프레임이 제일 높은 곳에 떠 있는 거고, 두 번째 키프레임은 조금 움직이면 될 것 같아요. 방향키로 움직였습니다. 자, 이때 어니언 스킨을 켜시면 얼만큼 움직였는지 볼 수 있겠죠? 아주 조금 움직였어요. 그 다음에 한 칸, 두 칸 가서 F6 복제하고 또 움직입니다. 방향키로 아까보다 조금 더 많이. 자, 그러면은 이만큼 움직였습니다. 자, 제가 지금 조금씩 움직이는 이유가 이제 슬로우 인, 슬로우 아웃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제 프로그램 상에서는 이즈 인, 이즈 아웃이라고도 합니다. 점점 빠르게, 점점 느리게. 공튕기기 할 때 사용되는 그 애니메이션 원리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점점 빠르게, 점점 느리게.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스트레치랑 스쿼시. 늘어나고 납작해지고. 이 두 가지 원리가 이제 들어가는데, 그걸 연습할 때 공튕기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점점 빠르게, 점점 느리게 이거는 공이 튕길 때 공중에 떠 있을 때는 천천히 움직이고 공이 밑으로 떨어질 때 서서히 점점 빠르게 떨어졌다가 튀어 올라올 때는 빠르게 올라와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때 서서히 느려지는 겁니다. 점점 빠르게 떨어져서 점점 느리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올 때 조금 움직이고 조금 움직이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속도를 내볼게요. 이전 그림이랑 격차가 많이 나면 이제 많이 움직인 거죠. 그 다음 키프레임 아까보다 많이. 그 다음 키프레임은 아까보다 많이. 자, 그런데 마지막에 땅에 닿았을 때 이 구간이 가장 속도가 빠른 구간이라 거꾸로 올라가는 걸 생각을 하면은 이 정도는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이 정도 맞춰서 이만큼을 좀 재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좀 올리고 훨씬 더 조금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아주 조금 이 정도 간격이 좁았다가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고 길쭉해지는 거를 지금 아직 표현을 안 했습니다. 스트레치가 표현이 안 됐기 때문에 가장 길쭉했을 때 모습을 기준으로 이제 작업을 하면 돼요. 근데 스트레치는 많이 주진 않을 거기 때문에 살짝만, 살짝 길어지게, 살짝 이렇게 좁아지게. 이 친구가 조금 더 길어져야겠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더 조금. 제가 지금 확대를 하는 이유가 확대를 하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정할 수가 있어요. 확대를 안 했을 때는 더 많이씩 움직입니다. 확대를 해서 제가 더 조금 움직이려고 확대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까지 조정했는데 여기까지 했는데 여기부터는 속도가 좀 느리기 때문에 따로 조정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속도감이 생겼을 때 길어지는 거라서 한 2개 정도만 지금 했습니다. 여기 정도까지 재생 다시 해볼게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이만큼 지금 절반을 처리를 했는데 나머지 절반은 이제 움직임이 조금 다르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계속 반복되는 루프 공튕기기를 지금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앞에 작업한 거 있죠? 이만큼. 그리고 제가 얘랑 똑같이 지금 쓰고 싶은데 이거 살짝 조정을 했거든요. 앞에 거를.
다시 한번 Alt 드래그 해서 여기 붙여줄게요. 자, 그러면은 이 공간에 얘네를 넣으면 돼요. 뒤집어서. 자, 이 가운데 껴있는 애들 선택해서 Alt 드래그로 넣어주고요. 이렇게. 저는 지금 특별히 재지 않았는데 간격이 딱 맞았거든요. 근데 칸이 부족하거나 넓으면 아까 알려드린 대로 F5로 조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넣고 나서 오른쪽 클릭, 그리고 프레임 반전. 그러면은 이 순서가 거꾸로 뒤집혀요. 자, 프레임 반전. 자, 보면은 이렇게 이걸 가지고 와서 거꾸로 돌렸습니다. 재생 한번 해볼게요. 자, 어때요? 다 만들었습니다. 조금 더 맞을 거긴 한데 우선은 1차적으로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봤을 때 프레임이 여기까지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 선택해서 Shift F5로 지워버릴게요. 자, 이렇게 지금 공튕기기 한번 만들어 봤고요. 여기서 지금 추가적으로 작업을 조금만 더 해줄 건데 이 공에다가 눈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눈을 그려서 조금 캐릭터처럼 보이게 만들어 줄 거고, 그 다음에 공 튕길 때 바닥에 그림자가 좀 생기게, 그 두 가지만 좀 해보고 마무리를 지어 볼게요. 자, 우선 그림자부터 해볼게요. 새 레이어 만들고 공 밑에 두고요. 그림자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일단은 가운데랑 끝에다가 F6으로 키프레임 추가하고요. 가운데 기준으로 일단은 그림자를 만들고 이렇게 거꾸로 진행할 거예요. 그 다음에 위에 했던 것처럼 복제하고 뒤집기 하면 완성입니다. 자, 바닥에 딱 붙었을 때 모습을 좀 잡아서 공을 지금 안 건드리도록 잠궈 놓도록 하겠습니다. 타원형 도구로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게요. 검정색. 그리고 이렇게 바닥에 그림자를 그려요. 이런 식으로. 변형 툴로 이 공보다 살짝 작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이 그림자도 객체 만들기로 객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이 다음에 이쪽으로 작업하고 이쪽으로 복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진행 방향을 다음 키프레임 가서 F6 하고 여기서는 지금 공이 면적이 좁아졌으니까 이렇게 당겨서 얘보다 조금 좁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키프레임 F6으로 눌러주고요. 지금 보시면 공중에 떠서 조금 멀어졌죠? 그래서 이 모서리를 잡아서 Shift 키 누르고 전체적으로 같은 비율로 줄어들도록 줄여줍니다. 그리고 다음 키프레임 가서 더 줄입니다. 그 다음 키프레임 좀 줄입니다. 또 가서 또 줄이고 그 다음 가서 또 줄이고 살짝만. 자, 여기는 지금 키프레임이 먼저 생성이 되어 있어서 여기 지금 안 보이고 있죠? 이럴 때는 이제 이 키프레임을 여기다가 저희 Alt 드래그 배웠잖아요. 이렇게 복제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마지막 키프레임을 Shift F6으로 키프레임 지우기로 지웠다가 다시 F6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로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조금 더 줄이고 뒤로 갈수록 움직임이 적어지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조금씩만 줄이면 되겠죠. 처음엔 좀 많이 줄이고 자,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뒤쪽에 제가 지금 여기까지 잘랐는데 한 프레임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까지. 저는 지금 총 30프레임 썼네요. 다시 재생해 볼게요. 자, 아직 복제를 안 해서 여기서 그림자가 없어져 버리죠. 자, 이거 스케일은 지금 마음에 드는데요. 이제 알파 값의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공이 멀어질수록 그림자가 조금 흐려지게 여기서는 더 선명하고 그래서 그림자를 지금 제가 검정색을 사용했고 색깔이 알파 값이 100%인데요. 여기서
땅에 붙었을 때를 100이라고 보고, 그 다음 떴을 때가 확 벌어졌기 때문에 한 70% 정도? 색이 좀 빠졌죠? 그 다음 60%, 그 다음 한 55 정도, 그 다음 50, 그 다음 45, 마지막은 이제 40. 초반에는 10씩 뺐고 마지막에는 5씩 뺐습니다. 100에서 지금 40까지 왔어요. 재생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으니까 이 가운데 키프레임 빼고 나머지 잡아서 Alt 드래그 옮겨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것처럼 프레임 반전.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림자가 됐습니다. 그림자가 없을 때보다 조금 더 완성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습니다. 저희는 하는 김에 눈까지 좀 그려볼게요. 자, 잠궈주고요. 새 레이어 추가하고 여기에 눈을 그릴 겁니다. 첫 번째 키프레임 기준으로 1번 프레임 기준으로 일단은 그릴 거고요. 면 색깔을 하얀색으로 알파 값을 100%로 다시 돌려줄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Shift 키를 눌러서 정 비율로 눈을 이쪽에다 하나 그리고요. 객체 만들기로 객체화 시켜놓고 Alt 드래그해서 반대쪽에도 하나, 가운데를 좀 맞춰줄게요. 이 정도로 하고, 자, 흰자를 지금 만들었는데 안에 이제 검은 자도 만들어야 돼요. 눈 하나 선택하고 Ctrl C, Ctrl Shift V로 제자리 붙여넣기 합니다. 그 다음 변형 툴로 Shift 키 누른 채로 줄이시면 이렇게 정 비율로 줄여지죠. 색깔을 검정색으로 바꾸면 눈동자가 보일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눈동자까지 만들고 나니까 흰자랑 검은자를 같이 복제하는 게 좀 나을 것 같네요. 아까 만든 거 지워주고 다시 선택해서 Alt 드래그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눈동자를 다 선택해서 낮춰서 한 여기쯤, 중간보다 살짝 위에 여기를 기본 위치로 생각을 하고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조금만 더 벌려줄게요, 눈을. 이 정도.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공 만들었던 때처럼 키프레임 3개 만들고요. 여기죠. 자, 가운데 키프레임을 아래로 쭉 내려서 바닥에 지금 납작하게 공이 펴진 상태인데 눈도 조금 아래로 보내도록 하고요. 공이 납작해진 만큼 눈도 모양이 좀 변형을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변형 툴로 Alt키 눌러서 조금 납작하게 해주고요. 양옆으로도 벌려줄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눈동자 움직임은 복제해서 내려올 때랑 올라갈 때랑 느낌이 조금 다르게 표현될 거기 때문에 복제해서 쓰지 않고 한 컷씩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기로 가는 과정을 만들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키프레임 F6 누르고요. 공이 조금 움직였으니까 아래로 몇 칸만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 키프레임에서 F6 하고 또 아래로 몇 칸만. 자, 근데 여기서 살짝 느낌을 어떻게 줄 거냐면 이제 애니메이션 그 원리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버래핑 액션이라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오버랩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오버래핑 액션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드래깅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개가 조금 비슷한데 조금 다른데요. 오버랩이라고 하는 거는 메인 움직임이 있고 서브 움직임이 있을 때 서브 움직임이 메인 움직임하고 약간 다른 타이밍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눈이 몸통에 붙어 있는데 몸통이 움직이고 나서 눈이 살짝 늦게 따라오는 느낌. 몸이 먼저 움직이고 눈이 조금 늦게 따라가는 느낌.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어떻게 보면 좀 더 애니메이션스럽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눈이 조금 늦게 따라가는 느낌으로 잡아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드래깅이라고 하는데, 드래깅은 따라가는 거랑 비슷한데 약간 이제 왜곡되는 거를 얘기해요. 공이 길어지는 거에 따라서 눈도 조금 같이 길어지는 거. 공이 스트레치가 일어날 때 속도감이 있게끔 움직일 때 눈이 따라가면서 약간 잔상처럼 같이 길어지는 효과, 지연 반응이라고도 하는데, 지금 이제 좀 제가 말로만 말씀을 드리면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요. 이 눈 키를 다 잡고 보시면 아, 이런 걸 얘기한 거구나 라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이건 해봐야지 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천천히 움직일 때는 눈이 잘 따라가다가 한 네 번째 키쯤부터 공이 많이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이때는 눈이 조금 늦게 따라간다는 느낌으로 아까는 머리 위치에서 비슷한 위치로 따라가고 있었다고 하면은 여기서는 조금 덜 따라가는 느낌이면 돼요. 약간 눈이 들린다는 느낌? 이 정도만. 그리고 다음 키프레임에서 아까랑 비슷한데 이제 공이 길쭉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눈도 살짝 길어지게 하고 살짝 줄여줄게요. 약간 왜곡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 키프레임 여기 좀 많이 길어졌죠? 눈을 조금 더 길어지게 하고요. 살짝 더 줄여줄게요. 자, 가장 길어진 공 아래로 보내고요. 눈도 가장 길어지게 조금 더 좁아지게. 바닥으로 납작해졌을 때 좀 많이 눌렀기 때문에 옆으로도 조금 더 늘릴게요. 확실하게. 자, 눈이 살짝 몸보다 살짝 늦게 따라오는 느낌을 이제 오버랩이라고 하고, 따라오면서 눈이 약간 길어지는 느낌이 이제 드래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스트레치 스쿼시라고 보셔도 괜찮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올라갈 때는 아무래도 지금 내려올 때랑 눈의 위치가 좀 다를 건데요. 일단은 복제해서 가져간 다음에 상하 위치만 좀 바꿔주면 될 것 같거든요. 길쭉해지고 이런 표현들은 살리면서 눈동자의 그 눈의 위치가 위아래의 위치가 좀 달라지면 될 것 같습니다. 가운데 거 선택해서 벨트 드래그로 복제한 다음에 프레임 반전시키고요. 튀어 올라갈 때 눈이 이번에는 아래쪽에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래로 좀 보내고 그 다음에 여기도 좀 아래로 여기도 좀 아래로 눈동자가 원래대로 돌아와야 돼요. 아래에서 점점점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여기도 조금 더 아래로 원래 위치. 자, 재생 한번 해볼게요. 공중에 떠 있을 때 조금 더 공을 따라가게끔 바꿔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올라올 때 조금 더 올라오게. 자, 이제 하시다 보면은 조금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 부자연스러운 부분을 찾는 것도 좀 연습이고요. 어떤 프레임에서 부자연스러운지 체크하고 거기서 조금 수정해 주시면 돼요. 저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시선도 좀 변화를 줄 수도 있는데 그냥 정면을 보도록 하고 여기서 마무리를 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튕기기를 완성을 시켜 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영상 내보내기를 배워볼 건데 영상 내보내는 거는 mp4 파일로 내보내는 동영상 파일로 내보내는 방법이 있고요. 지금처럼 좀 간단하게 만든 거, 간단한 애니메이션 이런 거는 GIF로 내보내는 것도 괜찮거든요. GIF로 내보내면은 자동으로 반복해서 볼 수 있도록 파일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GIF로 내보내는 방법하고 mp4로 내보내는 방법 두 가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보낼 때는 파일에서
내보내기, 애니메이션 GIF 내보내기. GIF 먼저 해볼게요. 선택하시면 이렇게 창이 뜰 거고요. 화면에 맞추기. 다 보이게 하고요. 아마 특별히 건드리실 거는 없을 것 같은데, 네, 특별히 건드릴 건 없어 보이고, 재생해서 잘 움직이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대로 저장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디로 저장할 건지가 나오겠죠. 이름을 정해주시고, 저장 누르시면 됩니다. 자, 파일을 한번 찾아서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게 지금 GIF 파일이고요. GIF는 이제 움직이는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심플한 거 내보내기 할 때 좋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보여줘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동영상으로 내보내기 한번 해볼게요. 동영상 내보내기 할 때는 이게 지금 잘 보시면 제가 30프레임 작업을 했는데 시간이 1초밖에 안 돼요. 그래서 동영상이 되게 짧게 재생이 될 거거든요. 동영상으로 내보내실 거면은 이 프레임이 조금 더 긴 게 좋습니다. 한 3, 4번은 튕겨야 어떻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는 루프로 제작을 하긴 했지만 반복되게끔 제작을 했지만 그 프레임 자체는 한 번만 튕기는 거까지만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동영상으로 내보내고 싶으시면 작업한 걸 전체적으로 선택을 하시고요. 이 상태로 키프레임 복제하는 게 Alt 드래그였죠. 그게 이제 프레임 복제도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Alt 드래그 해서 덩어리가 지금 생겼죠. 내가 작업한 거 끝에다가 이렇게 그러면은 2번 튕길 거예요. 3번, 4번 정도? 한 5초 나오네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동영상을 내보냈을 때 좀 의미가 있습니다. 자, 파일, 내보내기. 이번에는, 잘 보시면 동영상 내보내기가 있고, 비디오, 미디어 내보내기가 있는데, 이 동영상이 아니라 비디오 선택하셔야 돼요. 비디오, 미디어 내보내기. 그러면 창이 이렇게 뜨고요. 어디에다가 내보낼 건지 파일 위치를 정해주시고, 그리고 크기 확인하시고요. 전체 동영상 H264라는 포맷이 MP4 파일을 말합니다. 저희가 요즘에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동영상 포맷이 MP4예요. 자, H264하고 프리셋. 지금 디폴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하이 퀄리티 1080p라는 게 있습니다. 하이 퀄리티 1080p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보내기를 누르시면 이제 애니메이트에서 자체적으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어도비 미디어 인코더라는 어도비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거예요. 조금 기다리시면. 근데 지금 여기에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 실행이 되자마자 렌더링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체크를 해제해 놓으면은 프로그램만 실행되고 그 대기열의 애니메이션이 추가가 되어 있고 따로 내보내기 버튼 한 번 더 누르셔야 나가져요. 기본적으로는 그냥 체크해 놓으시는 게 무난합니다. 자, 내보내기 눌러볼게요. 조금 기다리시면 자, 내보내기가 지금 끝났는데요. 제가 지금 모니터를 여러 개 쓰고 있어서 창이 다른 곳에 떴는데 이렇게 미디어 인코더라는 게 실행이 되고요. 여기 대기열에 지금 방금 내보내기 한 개 올라와 있고 렌더링이 지금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이 창이 뜨면서 여기서 이렇게 게이지가 찰 거예요. 인코딩 게이지가. 그러면은 해당 위치에 렌더링이 완료가 되고 눌러서 확인해 보시면 폴더가 아마 열릴 겁니다. 재생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자, 이렇게 동영상으로 나가지게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한 번 상태로 그냥 내보내기 하면은 동영상이 한 번 하고 끝이에요, 여기서. 보기가 어려우니까 한 3, 4번 정도는 생기게끔 조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프레임 바이 프레임 애니메이션
공튕기기 실습하면서 한번 배워봤고요. 타임라인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드렸고, 단축키도 말씀드렸고, 타임라인 툴이라고 해서 여기 아래쪽, 여기도 조금 정리를 해봤고, 공튕기기 실습하면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린 것들도 있었습니다. 뭐 애니메이션 원리 같은 것도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다룰 수 있으면 다루도록 하고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